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시어머니가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며느리도 소개할게요. 하리나, 앞으로 나와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대 옆에 섰어요. 우리 며느리 윤아린이에요. 약사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어색했어요. 집안도 실력도 비빌 데 없는 애라서.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그냥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멸치 마른 약사라서 처음엔 반대했는데 도윤이가 좋다니까 허락했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동정, 비웃음 무시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갔어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불쌍해서 데려왔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핸드백 안 금지된 명함 한 장이 있다는 걸요. 7천억 원의 주인이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린입니다. 올해 33이에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장도윤 씨는 벌써 출근했겠죠.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였어요. 수술 스케줄이 빡빡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약간 지친 눈가요.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약사였죠.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카디건에 검은색 슬랙스였어요. 약사 가운을 챙겼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애 씨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오늘 약국 몇 시까지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럼 집에 일찍 와서 도윤이 저녁 챙겨줘. 요즘 수술 많아서 힘들어해. 네, 알겠습니다. 토스트를 구워 먹었습니다. 우유를 한 잔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침 식사를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참, 이번 주말에 병원 이사회 모임 있어. 너도 와야 해. 이사회요? 응. 병원 확장건 논의할 거야. 며느리도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실세였어요.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눴죠. 저는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길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치이며 역에 도착했어요.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어요. 약품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었어요. 혈압약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약사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아침 식후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드세요. 네, 고마워요.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웃으며 약을 건넸어요. 평범한 약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약국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부팅을 켰습니다. 암호화된 메일함을 열었죠.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할인바이오 이사회였어요. 윤아린 이사님, 3분기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순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 바이오에 숨겨진 후계자였어요. 할아버지가 창업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연 매출 2조 원 규모였죠. 신약 개발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손녀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할인아, 내 정체를 숨겨라.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까지.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범한 약사로 살았어요. 약학 박사 학위도 임상시험 설계 전문가 자격도 숨겼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의 이상 임상 데이터였어요. 효능은 우수했습니다. 부작용은 경미했죠. 승인 가능합니다. 삼상 진행하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약국으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받았어요. 괜찮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녁 8시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시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 중이었습니다. 도윤아,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하단다.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 투자자를 찾아야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할인이 친정에 돈 있잖아. 친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부모님 유산 있다며? 그거 좀 쓸 수 없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제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우리 가족인데 개인이 어딨어? 병원 확장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 도윤이 지위도 올라가고. 하지만 며느리가 시댁 일에 협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병원 키우면 너한테도 좋잖아. 도윤 씨,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결정? 뭘 결정해? 그냥 돈 좀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저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생각해. 시간 없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남편도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는 걸요. 2조 원짜리 바이오 기업이라는 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아린 이사님이신가요? 저는 할인바이오 법무팀 김재현입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약국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무슨 서류인데요? 할아버님이 남기신 비밀 문서입니다. 개봉 시기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문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문서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아직 서재에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제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약사이자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죠. 그 비밀이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오만함이 무너질 것입니다.
남편의 무시가 후회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봐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받을 서류가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무엇을 남겼을까?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벌써 왔나 싶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에 씌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들렀어. 지나가는 길이야. 평소에는 약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안으로 모셨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시간 없어. 시어머니는 약국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반의 약품들, 계산대, 작은 상담 공간을 보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버니? 한 달에 순수익이 300 정도 됩니다. 300? 적네. 병원 의사들은 1000 이상 벌던데. 약국은 원래 그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리나, 너 결혼 전 통장 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있어요. 그거 좀 보자. 통장을요? 응. 도윤이 성공시키려면 투자가 필요해. 내가 희생 좀 해야지. 희생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그건 제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결혼했으면 가족 재산이지. 도윤이 병원에서 교수 자리 유지하려면 연구비도 내야 하고 인맥도 쌓아야 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하리나, 며느리가 시댁 일에 협조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 뭘 생각해? 오늘 저녁까지 통장 사본 가져와. 알았지? 시어머니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통장 사본을 달라고요? 제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손님이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약국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아린 이사님이신가요? 할인바이오 법무팀 김재현입니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김재현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할아버님이 남기신 문서입니다. 개봉 조건이 손녀가 33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뜯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할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스스로 설 준비가 됐을 것이다. 이제 진실을 알려주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주식 지분 증서였어요. 할인 바이오 지분 35%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님이 비밀리에 이사님 명의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현재 시가로는 약 7천억 원 상당입니다. 7천억.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사회 의결권 위임장입니다. 이사님은 이제 할인바이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왜 지금인가요? 할아버님 유언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가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주어라. 그래야 현명하게 쓸 것이다. 할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회의에 참석 가능하신가요? 무슨 안건인데요? 신약 라이선스 계약 건입니다. 미국 제약사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7천억 원의 지분, 최대 주주, 실질적 오너. 제 삶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어요. 시댁에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약국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약사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왔어? 네, 들어왔어요. 빨리 씻고 내려와. 얘기할 게 있어. 씻고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줘. 뭔데요? 다음 주 병원 학술대회 발표 자료야. 발표문 좀 써줘. 제가요? 응. 넌 약학 박사잖아. 글 잘 쓰잖아. 도윤 씨 발표인데 제가 왜?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냥 좀 도와.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도윤 씨, 저도 일이 있어요. 일? 약국이 무슨 일이야? 그냥 약 파는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약국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약국도 엄연한 전문직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이거 좀 해줘.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아, 남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통장 사본은 아직 준비 못했어요. 왜? 시간 없었어? 은행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어머니, 그건 제 개인. 개인 얘기 그만해.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숨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가져와. 알았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발표 자료를 제 앞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완성해줘. 부탁이야.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았어요.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내용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을 달라는 시어머니. 발표문을 대신 써달라는 남편.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착취가 시작됐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눈이 피곤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발표문을 완성했습니다. 파일로 저장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제 능력을 착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요. 7천억 원의 지분.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최대 주주. 실질적 오너. 언젠가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이 집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 꼭 참석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기다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댁의 욕망이 드러났어요. 무시와 착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카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카드를 언제 꺼낼지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잠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결의도 함께 품은 채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언젠가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환기를 시키고 약품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하고 있었어요. 약국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뒤에는 시누이 장은서 씨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아, 통장 사본 가져왔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보았어요. 지금은 영업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 언제까지 미룰 거야?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놀란 표정으로 비켰어요. 어머니, 손님들이 계세요. 밖에서 얘기해요. 손님? 손님이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 일이 먼저지. 소리가 약국 안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밖으로 나가요. 나가긴 뭘 나가. 너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통장 하나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모르세요? 은서야, 지금이 언제예요? 우리 가족이 어려운데 언니만 빼는 거예요?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제발요. 손님들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집에서? 너 집에 오기만 하면 피하잖아. 안 피해요. 그냥 시간이. 시간? 약 파는 잡상이니 무슨 시간이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 말은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약국이 뭐라고. 우리 집안에 맞지도 않는 일이야.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불편한 표정, 수군거림이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통장 가져갈게요. 진작 그렇게 하지. 쓸데없이 고집만 부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약국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남아있던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 파는 잡상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약사는 전문직이에요.
6년간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잡상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아, 발표문 잘 받았어.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또 부탁이었습니다. 뭔데요? 다음 달 학회 논문 있잖아. 그거 데이터 정리 좀 해줘. 도윤 씨, 저도 일이 있어요. 일? 약국 문 닫고 하면 되잖아. 시간 많잖아. 시간이 많다고요. 제 일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도윤 씨, 약국도 엄연한 일이에요. 알아.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 내가 교수 되면 우리한테도 다 좋은 거야. 우리한테요? 그래. 내가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내 입장도 나아지잖아. 제 입장이 나아진다고요? 남편의 그늘에서요? 도윤 씨, 전 제 일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참아왔어요. 참아? 뭘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일을 무시하잖아요. 저를 무시하잖아요. 무시. 내가 언제 너 무시했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게 무시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 약국에 와서 손님들 앞에서 절 모욕했어요. 엄마가?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이해 좀 해. 이해요? 전 언제까지 이해해야 해요? 할인아,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참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뭘 참아. 가족이면 존중해야죠. 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존중? 과하네. 좀 도와달라는 건데 무슨 존중까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았어요. 데이터 정리는 못 해드려요. 직접 하세요. 할인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았어요.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통장 사본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뭐? 못 가져왔어요. 왜? 은행 문 닫았어? 아니요. 안 가져온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굳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안 가져왔다고요. 제 통장은 제 것이에요. 내 것? 결혼했으면 가족 것이지. 가족이라도 개인 재산은 있어요. 할인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못 참아? 뭘 못 참아? 무시당하는 거요. 제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요. 저를 도구처럼 쓰는 거요. 도구? 우리가 너를 도구로 썼어?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피해망상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은서 씨,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오늘 약국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게 뭐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약국 같은 거. 약국 같은 거.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약국 같은 거라고요? 제가 6년 공부해서 얻은 직업이에요. 국가가 인정한 전문직이고요. 전문직? 웃기네. 병원 의사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언니 현실을 봐요. 언니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내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저도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사람? 내가 이 집에 뭘 기여했는데 사람 소리를 해. 3년 동안 집안일 했어요. 발표문도 대신 썼고 데이터도 정리해줬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 역할이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게. 나 같으면 못 참아. 약사가 뭐라고. 의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순종적이라며?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들었어. 그럼 그렇지. 그래서 데려온 거겠지. 분위기 좋으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칸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명함 케이스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 바이오 윤아린 회장.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숨겨온 정체였어요.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임원이었어요. 박사였고 최대 주주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언젠가 이걸 꺼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명함을 다시 넣었습니다. 핸드백을 닫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바 카운터에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였어요. 도윤 씨.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보았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취한 것 같았어요. 왜? 집에 가요. 벌써? 파티 아직 안 끝났어. 전 먼저 갈게요. 그래, 가. 택시 타고 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동료 의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부인 좀 챙기셔야죠. 챙겨? 뭘 챙겨? 혼자 잘만 가. 그래도 부인인데. 부인? 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데려가. 그 말이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도윤 씨. 뭐? 틀린 말이야? 내가 뭐라고? 약사 주제에. 약사 주제에.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래야 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뒤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팅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어요. 김재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시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류가 있었어요. 주식 지분 증서, 이사회 의결권 위임장. 7천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손으로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욕당했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진짜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흔들리고 약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결의에 차 있었어요. 다시 일어서겠어. 이번엔 진짜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핸드백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할인바이오 윤아린 회장. 이름이 빛났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무엇을 할지요. 첫째, 이사회에 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메모를 작성했어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힘이 됐습니다. 모욕이 연료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멸치 마른 약사도 아니었어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오너였습니다. 7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곧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도 밝아질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거예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강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아린,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뀐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어요. 판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약국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고 있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은둔하며 사셨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였어요. 그때도 그였습니다. 윤아린 양 할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직접 여시고 들으세요.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병실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다. 할인바이오의 차기 회장은 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아직 어리다. 세상을 모른다. 화면 속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만.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고 배워라. 선함과 악함, 욕심과 정직을 경험해라. 그 후에 돌아오너라.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사진이 대신 운영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너다. 잊지 말거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짐을 받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혼했습니다. 장도윤 씨를 만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3년간 사람을 배워라.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욕심을요. 위선을요. 차별과 모욕을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정당화했습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시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견뎠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요.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5년이 지났어요. 충분히 배웠습니다. 약국 책상에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돌아갈 때였습니다. 금고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영상이 담긴 것이었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인 바이오의 차기 회장은 너다. 그 말이 다시 심장에 박혔습니다. 세상에는 내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예언했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너는 강해야 한다. 내 것을 지켜라. 약한 척하지 말고 당당히 서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을 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이 요동쳤어요. 슬픔, 그리움, 결의가 뒤섞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돌아갈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이사회 긴급 소집해 주세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명함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경영하다 보면 필요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했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냈어요. 네이비색 슈트였습니다. 오래 입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름을 펴냈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구두를 꺼냈습니다. 닦았어요. 광이 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저도 떠오를 것입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요. 오늘로 침묵은 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가치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 희생과 책임이요. 시댁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신 분이요. 그분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시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나린이 누구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설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요. 잠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잘하고 있다, 하리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속에서도요. 준비됐습니다.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이제 현재에 쓸 것입니다. 봉인된 혈통이 돌아옵니다. 할인 바이오의 진짜 오너가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하이힐을 신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낯설었지만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약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할인 바이오 본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애 씨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심사가 전면 보류됐대요. 뭐? 왜?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류라고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전화해. 같은 시간 병원 재단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처들이 일제히 자금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할인 바이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0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낯선 얼굴이었으니까요. 윤아린 전무님이십니까? 보안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사회실이 준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인 30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끝에 이사회실이 보였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셨군요. 이사진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준비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어요.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아린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할아버님 이후 처음 뵙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이었어요. 회장 자리였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식 지분 증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할인 바이오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전무이사 직함으로 연구개발 부문을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요? 네. 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향후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이미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무실로 이동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왔습니다.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할인바이오 윤아린 전무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할인바이오 창업주고 윤정호 회장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어요.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합니다. 연구 개발을 총괄하며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약사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배우자분은 누구십니까? 장도윤입니다.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혼할 예정입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혼하시나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할인바이오 숨겨진 후계자 공개. 동네 약사 알고 보니 재벌 3세. 7천억 원대 지분 보유. 병원 이사장실에서 시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화면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인이가 재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장도윤 씨는 병원 의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럴 수가.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 교수님 부인 대단하시네요. 부인이라고요? 며느리 맞죠? 약사라며? 아니, 저 사람이 할인바이오 후계자래요. 진짜요? 대박이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였어요. 신우이 은서 씨도 뉴스를 봤습니다. SNS가 난리였어요. 장도윤 교수 부인 알고 보니 재벌 손녀. 약사 코스프레한 재벌 3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 집안 며느리 무시했다던데? 약사라고 무시했대. 완전 반전이네. 은서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왔어요. 할인아, 그게 다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어요. 할인아, 우리 가족 아니야? 왜 숨긴 거야? 가족이요?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없잖아요.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약 파는 잡상인이라 했어요. 멸치 마른 약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도윤 씨, 당신은 저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데려간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 틀렸어요. 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할인아,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빨리 끝내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해요. 어머니는 저를 존중한 적 없어요. 이제부터 잘할게. 제발. 늦었어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인아, 돌아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시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병원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복구를 요청하던데요.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과는 일절 거래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약 파는 잡상인이었던 제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전무가 됐어요.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7천억 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겼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어요. 할인 바이오 전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신약 임상시험 계획서였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전무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죠? 조명희 여사님과 장도윤 교수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전무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할인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앉았어요. 저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인아, 우리 용서를 구하러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했고 모욕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할인아, 병원이 위기야. 대출이 막혔고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 제발 도와줘.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거잖아요. 할인아, 제가 약사였을 때는 무시했잖아요. 이제 제가 돈을 가지니까 찾아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할인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일어나세요. 할인아. 일어나라고 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도윤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 물어봐. 제가 만약 평범한 약사로 남았다면 두 분은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무시했겠죠. 계속 이용했겠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할인아, 그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도윤 씨는 저를 직업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약사라고 무시했지만 약사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환자를 돕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알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비서가 다시 노크했습니다. 전무님, 법무팀에서 서류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법무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병원 측과의 계약 파기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그건 안 돼. 우리 병원이랑 계약 끊으면. 어머니, 제 회사는 어머니 병원과 아무 계약도 맺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 제안을 했잖아. 거절했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착수됐다고 들었어요. 감사? 무슨 감사? 회계 감사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게 내가 한 짓이야?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투자를 철회하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그럼 나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야? 도윤 씨 병원에서 직위 해제됐다고 들었어요. 뭐? 누가 그랬어?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대요. 제 남편이라는 이유로요. 그게 무슨? 도윤 씨를 통해 저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래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제 때문이 아니에요. 도윤 씨 행동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무시했고 모욕했고 이용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건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요.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해요. 도윤 씨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 서명하셨어요? 아직. 빨리 해주세요. 제 변호사가 재촉하고 있어요. 할인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네. 이미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병원 살려줘.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할인아. 일어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어머니는 힘이 있을 때 저를 무시했어요. 이제 제가 힘이 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할인아, 나. 하지만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뿐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세요. 제 도움 없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위자료예요. 도윤 씨한테 5억 원 청구했어요. 5억? 네.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변호사가 책정한 금액이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억?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못 내면 재산 압류될 거예요. 그것도 법이에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나가보세요. 할 얘기 끝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할인아, 정말 우리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알았어.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참, 전무님. 임원 배상 책임보험 갱신 서류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경영하면서 생길 법적 리스크를 대비한 것이었죠. 그분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업무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이혼 소송 1차 조정 끝났습니다. 상대 측이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중심에 있는 질서였어요. 시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방식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했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설 것입니다. 윤하린, 할인 바이오 전무이사,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리더. 그것이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회사를 키울 것입니다. 신약을 개발할 거예요. 환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제 미래도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에 찬 미소였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저는 다시 윤하린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곳에 건물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할인 통합의학연구센터였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약국과 상담실, 2층은 연구실, 3층은 교육실이었어요.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리본 커팅식이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왔어요. 할인 통합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합니다.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약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상담 공간도 마련됐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약사님, 여기 새로 생긴 데예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고혈압약 받으러 왔어요. 처방전 주세요. 처방전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약을 조제했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약은 아침 식후에 드세요. 물과 함께 드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혈압 체크는 매일 하세요. 기록해서 다음에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약사님 참 친절하시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2층 연구실로 올라갔어요. 연구원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신약 후보 물질 데이터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효능은 어때요? 기대 이상입니다. 부작용도 최소화됐고요. 좋아요.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지켜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지했습니다. 저도 가운을 입고 합류했습니다. 함께 연구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실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어요.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어요.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의 5년 모욕과 무시, 고통의 나날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잘 버텼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1층 약국에 환자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약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저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참지 마세요. 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무시하는 사람 문제예요.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달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힘이 됐어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당당해 보였어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3층 교육실로 올라갔어요. 내일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었어요.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판단돼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회사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신약 개발도 순조롭고요.
내년엔 임상 3상 돌입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요. 좋은 팀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집이었어요. 제가 직접 구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샐러드와 파스타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환자들을 만날 시간, 연구할 시간, 사람들을 도울 시간이요.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며느리가 가장 강한 리더가 됐어요. 무시당했던 약사가 존경받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여자가 다른 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삶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자랑스럽다, 하리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센터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할아버지가 바랐던 모습이라고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희망에 찬 미소였어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